자기소개를 한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한데, 저는 뭘 보거나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에 가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새로운 영화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평소에 취미는 맛집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취미가 업이 된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전시를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듀케이터라는 개념이 국내에 들어온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드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그래서 에듀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 오시는 모든 관람객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직군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술관이나 기관에서 이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그런 업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에듀케이터는 교육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단편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 성인, 그리고 장애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아니면은 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제 작품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지닌 전시를 기획을 하고 그거에 걸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수원시립미술관 전시가운영과 교육팀에 소속이 되어서 에듀케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총 2명의 에듀케이터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과를 딱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현재 저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건 8월 달에 수상한 소리 번역가라고 해서요. 수원시립 어린이미술체험관에서 관람객 참여형 프로젝트 전시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뿐만 아니라 그 전시와 연계를 해서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분들 그리고 다양한 강사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상 그리고 그런 업무 루틴에 따라서 지금 저희 일상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근을 하고 나서는 저희 그 수원시립 어린이미술체험관에 계시는 전시 지킴이 분들 그리고 도슨트 분들과 함께 전반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관 앞에 어린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지금 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단체에 관련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다른 에듀케이터 선생님과 함께 그 단체 스케줄에 대해서도 출근을 해서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 전날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오전 시간에는 대부분 행정 처리나 아니면은 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행정이나 아니면은 뭐 돈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무 혹은 회계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업무 시간은 이제 9 to 6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전 시간에 대부분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본격적으로 오후 시간에는 교육 그리고 전시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회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시, 수상한 소리 번역과 전시랑 이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가적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 도슨트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아무튼 예술로 출근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육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마다 한 건씩 지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교재나 활동지 같은 그런 교보제가 필요하면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는 에듀케이터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지하철에서 하나 안내판을 보게 됐어요. 이제 전시 해설 그리고 학예팀 쪽에 지원 인력을 뽑는다라는 그런 공고를 보게 되었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분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공고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운이 좋게 학부에 졸업하기 전에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학예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다양한 직원분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주 업무는 전시 해설이었어요. 그래서 전시 해설을 이렇게 한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분야로 내가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경험을 쌓다가 현재는 지금 수원시립미술관 전시관운영과 교육팀에 소속되어서 에듀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 현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미술관에서 근무를 하고 미술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 해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 굉장히 다양한 대상,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이 대상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 대상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시장에 많이 나가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전시장에 나가서 시간대별로 나가보기도 하고요. 이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구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이 시간대에 많이 오는구나, 그런 부분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또 흥미로워 하는지도 전시장에 가면 또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저희 미술관 교육 같은 경우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 그리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나 사전 지식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게 가장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저는 다양한 기관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어떻게 미술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관심 있게 또 자세히 지켜보는 편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그런 국가들 뿐만 아니라 북유럽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하와이처럼 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미술관 교육을 풀어내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관이나 식물원 그리고 동물원 같은 곳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거는 이거 전시 해설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나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나 이거 해설을 듣지 못했는데 한 번 더 전시장에 와보고 싶다 라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나 아니면 부모의 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워크북 하다가 하루가 다 갔어, 이거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요번에 수상한 소리 번역가 워크북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였거든요. 그냥 워크북 다 떨어지고 채우러 갔는데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라고 하셨는데 은근 뿌듯하더라고요. 저희가 했었던 그런 워크북을 이제 되게 양질의 컨텐츠로 받아들여주고 아이도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그 시간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시를 보는 취미가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기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것저것 구경하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또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뭔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거를 읽고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에 어떤 주제의 전시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할 때 소개를 하거나 좀 활용을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편입니다. 또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음식 관련된 전시나 아니면은 뭐 예술 문화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축제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축제를 가서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성북이랑 인천 지역에서 이런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예술 프로그램이랑 축제가 있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일정상 참여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희 수원시립 어린이미술체험관에서 8월에 오픈을 한 수상한 소리 번역가 전시랑 그 전시 연계 워크숍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에듀케이터 선생님과 함께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전시관 운영과 교육팀으로서 202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계획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빨리 그리고 좋은 기획으로 좀 찾아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에듀케이터로서 이 업계에 잘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술계와 예술계에서는 새로운 작가들 그리고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잘 소화를 하고 이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현업에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적응하고 이제 계속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교육으로서 만나는 그런 에듀케이터가 되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